안녕하세요. 2학년 2반 최예요. 10주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10주차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는 레진 혼합 및 전입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의치사 레진은 혼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혼합해야 할까요? 특히 의치상 레진의 혼합은 단열체 인노모와 리퀴드라 하는 레진액이 이러한 다려층의 레진 분말을 리퀴드와 폴리머 레진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비율이라 하는 것은 매뉴얼이 되어진 제조회사에 따라 다르는 게 기본입니다. 레진의 혼합을 리퀴드와 파우더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면 병상으로 변한 시점에서 인절미의 상태로 음영체의 몰드에 전입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합이 이루어지는 모노모와 파우더의 두 가지를 일정한 비율로 섞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 사진 똑같은 제조회사의 레진인데도 불구하고 제시되어진 매뉴얼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회사에서 제공되어지는 파우더와 모노모인데 무슨 차이일까요? 팔라덴트라는 리퀴드와 파우더는 혼합을 한 다음에 열을 가해서 열 중합에 이용되는 인다이렉트 레진이라고 합니다. 팔라프레스 비일정한 비율의 혼합을 거쳐 인절미 상태에서 전입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레진 상태에서 전입하고 압력, 온도, 시간이 제공되는 압력하에서 중합으로 유도하는 이러한 레진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진에는 인다이렉트 레진과 다이렉트 레진이 있는데 특히 의치상에 이용되는 수지는 콜드큐어의 유도성이 있고 가압의 열 중합에 인다이렉트 레진이 있습니다. 혼합을 할 때 사진과 같이 혼합되어 있는 쉐이드 가이드 아주 연한 분홍부터 조금 진한 분홍까지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의 아크릴 색상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이드를 가지고 한자의 구간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자에 따라 안의 치조의 구간 내의 치조 색상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레진 혼합 전에 한자 구간색에 맞는 쉐이드 가이드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회사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키스톤의 색상의 아크릴 색상 가이드입니다. 가이드에 따라 한자의 입문 상태에 맞는 리퀴드 파우더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모두 한자의 구간의 색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색상에 맞는 리퀴드와 파우더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심미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흑인 종에게 라이트 핑크를 사용한다면 심미적인 부조화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동양에게 다크한 색상의 수지 아크릴을 선택했다면 그것 또한 부조화입니다. 이렇게 한자의 구간 내에서 쉐이드 가이드를 이용해 색상을 맞춰보는 모습입니다. 이게 앞서 설명한 다이아몬드 회사의 색상 가이드입니다. 이제 혼합의 준비물로 가겠습니다. 혼합 준비물에는 일단 혼합 용기 미싱 자랐고 혼합 주걱, 스푼, 스포이드 등이 필요합니다. 이제 혼합 용기는 파우더와 모노머가 섞이는 순간부터 병상 순간까지 도달하기까지 리퀴드는 증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증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뚜껑이 있는 깨끗하고 건조한 것을 닫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진 혼합 용기에는 세라믹 도자 그릇이 사용되는데 이는 혼합의 용이점 때문에 사용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혼합 용기에 대해 설명해봤다면 이제 혼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의 비율은
분말과 액의 비율을 무게비 2대1, 부피비 3대1로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원칙은 제조회사에 제공되는 매뉴얼에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레진 분말과 레진액을 혼합하여 어느 때의 응용체에 넣어야 할까요? 반드시 병상 상태에서 석고 모두 용량 내에 주입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가압선염법입니다. 일단 사진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레진 분말의 양을 의치상 무게의 1.2배와 요율분을 측정하여 사용하며 레진액의 분말 무게의 2분의 1을 사용하면 됩니다. 22.5g은 분말 30kg의 무게입니다. 이렇게 제조회사는 사용상 편리하도록 계량컵을 제공하고 있어 부피비를 측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혼합 비율에 따라 측정한 레진액을 혼합 용기에 먼저 넣고 분말을 전구시 첨가하여 분말이 액에 충분히 젖도록 한 후 30에서 20초 동안 스파츌러로 혼합해 줍니다. 그 다음은 레진 찍을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퀴드 냄새는 아시듯이 독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호흡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고 공기 배출이 잘 이루어진 곳에서 해야 합니다. 만약 밀폐된 곳에서 한다면 내부의 공기 오염이 우려됩니다. 또한 일회용 얇은 비닐 장갑을 꺼내거나 셀로 반지로 취급하여 병상에 도달한 레진은 혼합 및 전입 시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깨끗한 상태로 조작해야 합니다. 특히 일회용 비닐 장갑을 쓰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직접 손을 이용한다면 손기름 또한 레진에 포함되어 비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잠시만 프레지에 오류가 있어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병상의 상태로 도달되어지는 4단계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샌디 스테이지, 두 번째 스틱 스테이지라고 하는 섬유상이라고 하며 점착성이 있고 실처럼 늘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두 단계를 지나 3단계의 병상 상태, 즉 패킹 스테이지로 집어넣는 시기입니다. 인절미 상태이기도 합니다. 즉 3단계는 접착성이 사라진 직후의 상태입니다. 패킹 스테이지 상태가 몰드에 레진을 전입할 가장 적당한 시기입니다. 이는 병상에 이르는 시간의 분말의 용해도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온도와 분말의 입자 크기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러한 레진 전입에 병상 단계가 실온에 노출이 되어 리퀴드 온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 병상 상태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걸 막기 위해 리퀴드 용액을 냉장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병상 상태가 지나면 네 번째 고무 상태, 즉 세팅 스테이지가 옵니다. 이때는 레진 전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레진 전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가압상해법, 주의상해법, 주의상해법이 있습니다. 가압상해법이란 왁스 제거가 끝난 상하암 사이의 음영에 병상에 레진을 넣고 프레스로 여러 번 가압하여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입니다. 상하암 사이에 레진의 과잉 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합 적용이 높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입상해법이란 유입상해법이란 내지는 주형성을 부여 전입하는 방법으로 종용함을 사용하는 매몰제는 한천이나 실리콘 이산제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압상해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점이 상태의 레진을 넣을 때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언더패킹은 처음에 함의 음영 속을 다 채우지 않고 일정량만 넣은 다음 레진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가압하고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오버패킹이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함의 음영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채워넣고 매번 가압할 때마다 열 확인하면서 레진의 여분을 제거하여 더 이상 광해 부분이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에서 임상에 주로 쓰이는 방법은 다행히 오버패킹이 많이 쓰입니다. 이제 오버패킹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진이나 병상에 도달하면 비닐지나 비닐 장갑을 끼고 레진은 혼합 용기에 꺼내어 봉 형태로 만듭니다. 그 다음 병상에 도달한 레진은 직경이 6mm 되게 롤 상태로 만듭니다. 그 후 레진 내부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쪽 모서리에서 한 방향으로 점차 레진을 입점하여 전입합니다. 그리고 매몰하면 레진 전입을 셀로 반지가 가급적 평면을 유지하도록 그림과 같이 함몰 부위에 레진을 넣습니다. 상암 매몰줄 모형은 상암은 치료제 응용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조금 수작 오버를 빈 부분을 손으로 채워줍니다. 모형 매몰 하암은 구개부와 전장부를 나누어 레진을 전입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채워진 모습이 됩니다. 하암 매몰줄 영도 상암은 치료제 응용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모형 매몰 하암은 순엽추 전정부와 치조 세척부를 나누어 레진을 전입합니다. 가압에 오버패킹을 할 때는 가급적 신속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암과 하암 사이에 세로 판지를 놓고 닫습니다. 이때 상암은 정확히 맞물리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레진이 전입된 함을 프레스의 중앙 부위에 올려놓고 가압 밸브를 잠깁니다. 천천히 압력을 가하여 과잉의 레진이 상암 사이로 밀려 나오도록 합니다. 압력을 가한 다음 분리해보면 과잉의 레진들이 빠져나옵니다. 이들을 제거해주고 2차 압력을 가해줍니다. 그래도 과잉의 레진이 나온다면 더 압력을 높여줍니다. 대부분은 3차 압력에서 끝나는데 과잉 레진을 제거하는 비닐을 빼고 상암과 하암이 완전히 결합될 수 있도록 해주고 최종 압력을 줘서 최종 폐암을 해줍니다. 그 다음 레진 전입이 완료된 함은 클램프에 고정하여 레진 온성기에 물속에 잠기도록 담가서 레진을 온성해 줍니다. 30분에서 60분 동안 물속에 담갔다가 온성 시작해 줍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면 레진액이 증발하여 으치상의 강도가 저하되고 반대로 너무 빨리 온성하면 으치상의 강도가 약해지므로 적당한 시간을 지켜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으치상 레진의 색조 부여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환자의 치의 색과 조화롭게 회복시켜
잇몸에서도 부위마다 실상이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도 같이 재현해 줘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순면과 현면의 특정 부위에 개성적인 색조를 부여한 신미총이치상을 제작할 때에는 주위 조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의치의 자연스러운 생명력이 느껴지는 색조의 레진을 선택하여 추가하고 의치상을 제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진과 같이 부분적으로 모세혈관을 모방하기 위하여 레드피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은 분말의 젖절을 혼합하여 다양한 색깔을 나타낸 의치 전용 색조 표본입니다. 의치 전용 색조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치 전용 색조 세트의 색은 주로 표백된 분홍, 밝은 분홍, 옅은 분홍, 그 다음에 분홍, 자주 갈색의 5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본 분말을 젖절에 혼합하여 다양한 색깔을 나타낸 의치 전용 색조 표본입니다. 그 다음 석고를 1단계 메모를 한 왁스를 제거하고 레진 분리지를 도포해줍니다. 그 다음 색조 레진 분말을 분사법을 치아 부위에 분사시키고 다시 레진 분말 위에 레진을 분사하여 분말을 적셔줍니다. 그 다음 공기 가압 레진 온선기에 색조 처리한 함을 넣고 그 전에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색조 레진과 레진액을 골고루 분사시켜줍니다. 그리고 순면과 현면에는 치는 색조에 따라 분사하여 해줍니다. 이때 색조는 점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공기 가압 레진 온선기에 색조 처리한 함을 넣고 15분에서 20분간 중합시켜줍니다. 그 후 색조 레진에 레진액을 도포하고 병상에 레진상 레진을 전입하고 톤법에 따라 의치를 온선시켜줍니다. 그 다음 중합 후 치출한 의치를 연마하여 완성시켜준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레진을 혼합하고 플라스크 내부에 레진을 전입하고 전입하기 전에 전치부 협축 쪽의 신밀성을 높이기 위한 색조 구현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아직 저희 지금 1학기 때 실습하는 의치는 색조 구현의 제형까지는 하지 않았으나 다음 2학기 때에는 색조 제형까지 완성시킨 훌륭한 의치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학년 A반 최혜연 10주차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